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원래 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고. 늘 웃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조용히 멀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황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착한 사람의 이별은 대부분 갑작스럽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다. 착한 사람은 불편함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상처를 즉시 말로 바꾸지도 않는다. 대신 참는다, 기다린다, 그리고 지켜본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전조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정리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없이 쌓인 실망, 설명 없이 넘긴 무례,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에 차곡차곡 쌓여온 판단들.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그들은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한 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누군가는 이미 떠난 사람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장. 착한 사람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하겠지. 거절을 잘 못하겠지. 웬만한 일은 다 참고 넘기겠지. 그래서 착한 사람 앞에서는 말이 조금 헐거워진다. 요청은 점점 당연해지고 배려는 점점 생략된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령 불편해도 질질 끌다가 결국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착한 사람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착한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감정을 즉시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다. 화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다.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바로 반응한다. 말로 표현하거나 표정으로 드러내거나 최소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상대도 눈치를 챈다. 아,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지만 착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관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한 번의 무례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에게 시간을 준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을 혼자서 반복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도와주고, 여전히 예의 바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괜찮은 줄 안다. 아직도 다 받아주는 줄 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침묵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 침묵 안에서는 이미 많은 판단이 진행 중이다. 착한 사람은 감정을 바로 쓰지 않는 대신 관계를 천천히 검증한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고마움을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지, 배려를 주고받는 관계인지, 아니면 한쪽만 계속 쓰이는 구조인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관계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빨리 친해지지 않고 빨리 끊지도 않는다. 이 태도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감에 가깝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책임, 관계를 가볍게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진중함이 오해를 낳는다는 데 있다. 상대는 착한 사람의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한다. 참아줌을 괜찮음으로 오해한다. 조금 무례해도 웃어주고, 약속을 가볍게 어겨도 넘어가고, 부탁을 반복해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 이 관계는 안전하다고 믿어버린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착한 사람은 계속 맞추고 상대는 점점 편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착한 사람은 이 과정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느낀다. 다만 바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에게 관계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한번 폭발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의 기준이 드러난다. 그들은 싸우지 않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무한하지 않다. 착한 사람은 끝없이 참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만 참는다. 존중이 남아있을 때, 회복 가능성이 보일 때, 관계가 아직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만 시간을 준다. 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착한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변화를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론이다. 착한 사람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그들은 약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판단을 끝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끝나는 순간 착한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착한 사람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 관계를 지켜보는지, 왜 쉽게 끊지 않는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2장, 착한 사람은 왜 쉽게 관계를 끊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타인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 착한 사람은 이 문장을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쉽게 시작하지도 쉽게 끝내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즉각 반응한다. 기분이 상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바뀌고 거리가 생긴다. 이 방식은 빠르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착한 사람은 다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관계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의 대상으로 둔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이 일시적인 실수인지 반복되는 태도인지 관계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려 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쉽게 끊지 않는다.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지운다는 결정이다. 착한 사람에게 이 결정은 가볍지 않다. 그래서 섣불리 내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혼자 많은 질문을 한다. 지금 이 불편함이 나의 예민함 때문은 아닐까? 상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 관계를 지금 정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일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침묵 속에서 반복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관계는 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갑자기 차갑게 변하지도 않고 갑자기 멀어지지도 않는다. 이 안정적인 태도는 상대에게 착각을 준다. 아직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알게 만든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많은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투 하나, 반응 하나, 반복되는 선택들이 조용히 쌓인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 자체를 지켜본다.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일시적인 상황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기본값인지,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기다린다. 기다림은 미련이 아니다. 책임이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책임, 한 번 맺은 관계를 성급히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 태도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착한 사람이 쉽게 끊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착한 사람은 끝없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충분히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존중이 남아있는지, 서로의 자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 기준이 충족되는 동안에는 착한 사람은 관계를 놓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의 행동이 반복되고 배려가 돌아오지 않고 무례가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이때 착한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안다.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그때서야 멈춘다.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지,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회의가 끝난다. 그래서 이별은 조용해진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별을 앞두고도 착한 사람은 여전히 예의 바르다. 갑자기 차갑게 굴지도 않고 불필요한 말을 남기지도 않는다. 상대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때 이미 관계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다. 착한 사람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이제는 관찰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된다. 말없이 거리를 조정하고 에너지를 줄이고 자신의 중심을 되돌린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별은 늘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별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결과다. 쉽게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을 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이제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가 된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이었고 어디서부터는 감당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었는지. 이 경계가 분명해지는 순간 착한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떠난다. 설명 없이, 다툼 없이, 돌아볼 이유 없이. 이 조용한 이별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느껴지는지,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택이 되는지는 이미 이 안에 답이 들어있다. 3장.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계산.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이 이루어진다. 다만 그 계산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고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느리고 조용한 정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계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관계에서 계산을 한다는 말은 어딘가 차갑고 이기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하는 계산은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다.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재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계산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착한 사람은 이 질문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을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찾는다. 말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늘 당연하게 여기는지.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오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 부탁을 할 때는 미안해하지만 받은 뒤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어버리는지. 이런 장면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그때마다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이 장면들이 반복될 때다. 같은 방식의 불균형이 계속 쌓일 때다. 이때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누적이 시작된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의미가 달라진다. 한 번의 무례는 실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례는 태도가 된다. 착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본다. 사건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그래서 그들의 계산은 느리다. 하루 이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선택의 방향, 늘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반응을 지켜본다.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기대는 쪽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관계의 균형을 지키려 노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선명해질수록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기준이 정리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상대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여전히 웃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상대는 아무런 경고를 받지 않는다.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기회도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방치가 아니다. 판단을 미루는 과정이다. 착한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감정적인 미련이 아니다. 관계를 가볍게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굳이 상대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는 순간 이 계산은 거래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안에서 정리할 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순간을 기다린다. 이 순간은 보통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온다. 큰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어 온 패턴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그때 착한 사람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계산이 끝난 뒤다. 그동안 쌓인 선택들, 되돌아오지 않았던 배려들, 자연스럽게 굳어진 무례가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었을 뿐이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착한 사람의 태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별에는 감정의 파동이 적다. 이미 감정은 오래전에 정리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판단뿐이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단.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착한 사람이 너무 냉정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 계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계산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착한 사람의 마음은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선다. 이제 무엇을 더 참고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할지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충분히 했다는 판단. 이 조용한 계산이 끝났을 때 착한 사람의 선택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진다. 말없이 거리를 두고 필요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별은 설명이 없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설명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착한 사람에게 관계는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구조가 된다. 이 지점까지 오면 돌아갈 이유는 남아있지 않다. 이 계산이 왜 그렇게 단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착한 사람은 이 계산이 끝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4장, 결정적인 손절의 순간은 언제 오는가?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끝내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장면과 다르다. 큰 싸움이 벌어지지도 않고 날카로운 말이 오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손절은 늘 갑작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 도달했을 뿐이다. 착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다. 배신처럼 극적인 사건도 아니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분명한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동안 수없이 지나쳐왔던 장면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다. 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내가 막상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바꿔버리는 순간, 또는 내가 한참을 기다려서 도와줬던 일에 대해 상대가 고마움보다는 다음 부탁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순간,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손절을 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순간은 그동안 쌓여있던 계산 위에 마지막으로 놓이는 한 조각이 된다.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 왜 이 관계에서는 항상 내가 더 기다리는 쪽이 되는가? 왜 이해와 배려의 방향은 늘 한쪽으로만 흐르는가? 이 질문들은 이미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져졌고 그때마다 조금씩 답이 쌓여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답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형태로 굳어진다. 이때 착한 사람은 비로소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다. 나는 이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편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를 동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결론을 예행 연습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
착한 사람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묻지 않고 왜 상처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이미 충분히 이해하려 애썼으며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스스로 납득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손절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논리적인 종류에 가깝다. 착한 사람에게 이 관계는 더 이상 대화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미 관계의 본질이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선택지는 계속 소모되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멈춘다. 이 멈춤은 선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때 착한 사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여전히 공격적이지 않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진다.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연락의 빈도가 줄고 약속을 굳이 만들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이 변화는 아주 점진적이어서 상대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한다. 왜 갑자기 멀어진 것 같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 질문은 이미 너무 늦었다. 착한 사람의 손절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단계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번 무너진 기준은 말 몇 마디로 복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손절은 되돌릴 수 없는 형태를 띈다. 그들은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다시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이미 충분히 느꼈으며 이미 충분히 견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손절이 유난히 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확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별 이후 착한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된다. 후회보다는 정리가 먼저 찾아오고 미련보다는 해방감이 따라온다. 이 관계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감각에 가깝다. 결정적인 손절의 순간은 상대가 가장 큰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다. 상대의 태도가 더 이상 놀랍지도 기대되지도 않을 때, 그때 조용히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면 착한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관계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그 관계는 마음속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5장. 왜 착한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가?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끝낸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다. 너무 냉정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정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말해봤으면 달라졌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하지만 이 말들은 착한 사람의 이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지 못한 데서 나온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떠날 때 그 이별은 이미 끝난 상태다. 떠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뒤에 떠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지 끝내 이해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미 수많은 선택을 했다. 참을지 말할지 기다릴지 포기할지 이해할지 멈출지. 이 선택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안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이별에는 미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관계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대개 하나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거나 아직 다 쓰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사용했다. 설명했고 이해했고 참았고 기다렸고 기대를 낮췄고 기준을 조정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에는 이미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소모시키는 선택이 된다. 착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별 이후에 상대가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그때는 몰랐다고 고백하거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말을 들을 자리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모두 이별 전에 이미 기다렸던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뒤늦은 사과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존중이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이별 후의 반성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배려였다. 그래서 뒤늦은 말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걸 보니 역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설득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이미 충분히 참았으며,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별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만날까 말까를 두고 갈등하지 않는다. 이미 그 관계는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혔기 때문이다. 이 닫힘은 미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리에서 온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판단에서 온다. 착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돌아가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참게 되고, 다시 이해하게 되고, 다시 기준을 낮추게 될 것을. 이 반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이별은 되돌릴 수 없는 형태를 띈다. 그 이별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 이후 착한 사람은 오히려 안정된다. 관계가 줄어들었는데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에너지는 회복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을 관계에 쏟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이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냉정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이 된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선택이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6장. 착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착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편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늘 이해해주고, 늘 받아주고, 늘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착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된다는 뜻이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 말이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 말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부탁을 하기 전에도 이 부탁이 당연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선을 긋지 않기 때문이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선을 드러내지 않을 뿐 그 선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의 양심에 의해 유지된다.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치를 줘서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균형을 지킬 줄 알 때 유지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편하다. 부담이 없고 갈등도 적고 웬만한 일은 넘어가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 관계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안전함은 착한 사람의 인내 위에 쌓인 것이다. 그 인내를 성격으로 오해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정도는 지켜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스스로 선택하게 둔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배려를 스스로 꺼낼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없이 받아내기만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낸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반복으로.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 애쓰며 상대의 침묵을 편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는다. 왜냐하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착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다.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실수를 당연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 그 이기심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본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요구한다.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편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례해지고 있는가? 이 차이를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면 착한 사람은 결국 떠난다. 그 떠남은 경고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도 아니다. 이미 충분히 지켜본 뒤에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스스로 지켜야 유지되는 관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가장 안정적인 관계가 된다. 감정의 소모가 적고 불필요한 긴장이 없으며 서로를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가장 빨리 잃게 되는 사람이 된다. 아무 말 없이 떠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선택이다. 편함을 취할 것인가, 존중을 지킬 것인가. 편함을 선택하면 관계는 잠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존중을 놓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떠난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의 인생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곁에 오래 남는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착한 사람은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잃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능도 기술도 아니다. 아주 단순한 태도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관계의 균형을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착한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는다. 관계가 끝난 뒤에야 사람들은 뒤늦게 묻는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한 번 떠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었고 그 떠남은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착한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시작하지 않듯 끝낼 때도 가볍지 않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해할 만큼 이해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선택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길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착한 사람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오래 아프고,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다시는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착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 배려를 성격으로만 소비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떠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를 붙잡지 못한 자신을 너무 오래 자책하지는 말자.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신호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